여러분 반갑습니다. 세계사 15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중국사 이 송의 사회, 경제,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송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송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학자 관련층인 이 사대부가 지배층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 이 당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지배층을 우리가 이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 귀족들은 이 본인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면 자신도 이 귀족이 될 수 있었지만 이 송나라 시기에 가면 이 과거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이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거 시험을 봐야 됐고요. 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여러분들 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. 이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바로 이 지배층이었던 이 사대부가 되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 혈통 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이 능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 화면은 당나라와 송나라 때 이 역사서에 기록된 이 과거 출신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화면인데요. 당나라 시기에는 이 역사서에 기록된 이 과거 출신자가 이 42%에 불과했던 반면에 이 송나라 시기에는 이 67%까지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 됐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. 이 옆으로 가서는 이 재상 중에 과거 출신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. 이 재상은 이 황제 밑에 있는 2인자 정도의 관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당나라 시기의 과거 출신자도 꽤 높았네요. 83%인데 이 송나라 시기에 가면 이 더 이 그 비율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무려 88%까지 올라가죠.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는 이 서민 출신 중에서 이 과거 합격자 비율인데요. 이 당나라 시기에는 서민 출신의 과거 합격자가 이 4%밖에 되지 않은 반면에 이 송나라 시기에는 이 51%까지 그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는 본인이 능력만 뛰어나다면 이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송나라 시기에 가면 이 과거제가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과거 시험에 통과를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지배층을 형성하는 이 사대부 사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송나라 시기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송나라 시기의 경제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양쯔각 유역의 강남 지역의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강남 지역으로 많이 인구 이동을 하긴 했지만 당나라 시기까지만 해도 이 강남의 저습지는 이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유배지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기 싫어하는 기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송나라 시기에 가서는 이 유목 세력의 위협과 이 관중 지방의 경제력이 쇠퇴하면서 이 강남 지역의 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이때 강남 지역에서는 농지가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 저습지가 개간되게 됩니다. 그리고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이 모내기법이 보급되고요. 그리고 이 생육 기간이 짧은 이 참파벼가 베트남에서 도입되면서 이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강남의 경제력이 이 화북을 능가하게 되는데요. 당시에 유행한 말 중에서 이 강남 지역에 풍년이 들면 이 천하가 평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이제는 이 강남의 경제력이 국가의 경제에서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. 이 도시 상공업자에 의해 이 동업조합인 행이나 작이 결성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동전의 유통이 증가하게 되고 이 교자나 회자와 같은 이 지폐가 사용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북방 민족의 위협을 피해서
이 해상무역을 하게 되면서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. 이 주요 무역항에 해상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시박사를 설치하게 됩니다. 이 화면은 이 송대의 군사 분포와 양세의 좋은 수량을 나타낸 화면인데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국경지대에 있는 군사들의 이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점입니다. 이 하동 지역은 이 식량 자급률이 13%밖에 되지가 않고요. 이 섬서구 지역도 식량 자급률이 50%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하북 지역도 이 자급률이 30%밖에 되지 않죠. 그래서 이 국경지대의 군사들의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.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군사들의 식량이 해결되지 않는데요. 이 군사들이 먹을 식량을 다 어디서 가져왔냐고 하면 바로 이 강남 지역에서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당시에 이 지역이 엄청난 개발을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이 곡식을 이 북쪽에 있었던 이 화북 지역으로 이 올려보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이 강남 지역의 경제력이 이 한 국가의 경제에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이 송대 산업의 발달과 이 동아시아 교육의 증대의 모습을 나타낸 지도인데요. 먼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시박사의 소재지인데요. 이 시박사가 원래 이 당나라 시기에는 이 광저우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송나라 시기에 해상을 통한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 시박사가 이 치안저우나 닝보, 항저우, 이 미저우 등지로 이 확산돼 나가게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송나라 시기에 유통되던 동전의 모습이고요. 이 동전이 부족해지면서 이 교자나 회자 같은 이런 종이 지폐를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. 이 현재 베이징의 고궁박물원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은 가로가 이 5m가 넘고 이 세로가 25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.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배들이 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, 이 다리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것들이 뭐인 것 같은가요? 이것들이 이 요즘으로 따지면 이 시장에 있는 점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활발히 이 물건들을 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. 이 그림은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카이펑의 이 활기찬 모습을 이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송나라 시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시 송나라에서는 이 사대부들이 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유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기존의 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. 이 그러면서 이 새로운 유학의 경향인 이 성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.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 기존의 유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유학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북반민족과의 대립 속에서 이 여러 역사책들이 편찬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이 사망왕의 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합니다. 이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은 이 중국의 이 3대 역사서 중에 들어가는 책이고요. 그리고 이 사망왕의 자치통감이 주목받는 것은 이 편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의 방식을 이 최초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. 이 편년체라고 하는 역사 서술의 방식은 이 역사를 연도에 따라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 서술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. 이 기존의 역사 서술은 이 사마천의 사기 이후로 이 기전체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요.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에서는 이 편년체 서술을 최초로 사용하면서 이 이후의 역사서에서는 이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모범으로 해서 이 편년체를 사용하는 역사 서술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으로 이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.
이 서민들의 오락시설이나 이 서민들이 읽기 쉬운 구어체로 된 이 통속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출판 산업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송나라 시기의 사회, 경제,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